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이번에는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죠. 그래서 관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학생들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신소재공학부를 처음 다루기 때문에 신소재공학부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역사만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에는 1966년에 금속공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산업 발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뭐죠? 포항제철, 포스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속은 그 나라의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금속공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료 쪽에서는 유업공학과, 세라믹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라믹 공학과라고 옛날에 있었고, 연세대학교죠. 그다음에 무기재료공학과 발전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 1968년에 요업공학과가 또 고려대학교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업공학과는 재료공학과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이 바꾼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가 합쳐서 재료금속공학부가 됐고 그게 재료공학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이제 2005년에 신소재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신소재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막 신소재 공학과 없는 대학은 마치 자기가 갈 대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소재 공학부가 있는 학교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름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재료에서 신소재를 다루는 거야. 원래 그거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뭐 이름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여전히 재료공학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학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를 노리는 것은 재료공학과, 그다음에 신소재공학과 이런 게 다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진로 선택의 폭이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소재공학부는 어떤 학과인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을 토대로 4개 분야를 나눠서 고대는 공부를 하는데 정보전자, 에너지 환경, 유기바이오, 구조금속 이 4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는 게 고대 신소재공학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전자는 뭐 잘 아시겠지만 AI가 발전하면 AI 관련된 칩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첨단의 그런 신소재들이 필요하겠죠. 전자제품에도 많은 소재가 들어가니까. 에너지 환경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즘 유행하는 배터리 문제가 되는 거죠. 유기바이오는 의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금속은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어떤 분야의 재료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금속도 들어가 있고 세라믹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게 신소재공학부의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야야 그렇다 치더라도 첫머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 과학을 토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가고 싶은 과가 있다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과랑 맞는지 대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대학들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안 한 대학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고대 신소재공학부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첫머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을 토대로라고 되어 있죠. 아, 신소재공학부는 물리화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첫머리에 물리자가 나와 있는데 물리를 내가 선택 안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연 교수들이 나를 뽑아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가보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신소재공학부 뭐를 이수했으면 좋겠다? 화학, 물리학, 원투를 이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은 대학 와서 공부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신소재공학부에 있는 거고요. 그러나 화학, 물리학을 잘 모르면 우리 학사 일정 따라가기가 어려울 걸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공학부나 신소재공학부 이런 데를 노리는 친구들은 물리 과목이 의외로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한번 보게 되면 고대 입학처에 가보니 선발 계획이 잘 나와 있는데 신소재공학부는 공과대학원에서도 전기전자공학부 다음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굉장히 큰 과입니다. 큰 과인데 골고루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도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대 특징이 일반고 애들을 주로 뽑는 학업우수 전형과 특목 자사 애들이 주로 지원하는 계열 적합 전형이 있는데 골고루 잘 뽑고 있고요. 또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논술도 2026에도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고대는 재밌는 게 많죠. 정시도 수능 전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 점수로만 뽑는 일반 전형이 있고 수능 플러스 내신 성적을 보는 교과 우수 전형이 있는데 그 모든 전형들을 다 골고루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는 굉장히 큰 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입시 결과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명문대기 때문에 내신 성적 70% 컷. 일단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1.48. 막 학생부를 보면 대부분이 다 1등급에 2등급자 1212 있는 친구들이 나오는 성적이 1.48이죠. 아마 일반고에서 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일 겁니다. 그 학생이 합격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개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반고 애들이 주로 지원하는 수능 최저가 있게 되는 내신 성적 플러스 학교 활동 플러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 학업우수 전형이 1.97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목자사는 구조상 수능을 공부할 수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을 뽑기 위해서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계열적 합전형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좀 낮겠죠. 센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2.36의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능 성적만 보면 95.62% 100분위로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죠? 그리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같이 보는 교과 전형은 94.83. 이 정도의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 굉장히 최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원은 또 얼마나 가고 취업은 얼마나 잘 되나 보시면 대학원을 가는 비중이 고려대학교가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17.7%, 19.1%, 18% 이런 순서를 매년 보여주고 있는데 신소재공학부는 28.1, 33.7, 29.2 고려대학교 평균 진학률보다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줘서 대학원을 많이 가는 그런 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고려대학교가 취업이 잘 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사립평균 67.4, 3, 수도권 평균이 대학이 69.4%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71.6, 70.1, 70.9 취업이 잘 되는 학교인데 그 안에서도 신소재공학부는 더 취업이 잘 되는 거죠. 77.4, 71.4, 78.0 이 정도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려대 신소재공학부는 대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 안 했을 때는 취업도 잘 되는 그런 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진로를 택하는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가 직접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이 그렇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몇 명을 조사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성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졸업부 진로라고 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는 취업을 반하고 대학원 진학은 한 45% 정도 하고 나머지 5%는 창업을 하거나 변리사 같은 전문직에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대학원 진학률이 28.1, 33.7, 29.2 요 정도라고 대학 알림이 이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해서 공시하는 자료를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진학률 잡는 취업률 잡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뭐 예를 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뭐 4대 보험 가입자 여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엄격해서 공식 자료고 또 잡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요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랑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걸 여러분들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소재공학부 입장에서 막 그 교육부처럼 엄격하게 12월 31일로 끊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뒤나 뭐 며칠 뒤에 또 취업했다고 또는 대학원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우리 신소재공학부 아이들의 느낌은 반은 취업하고 45%는 대학원 가고
5%는 창업이나 전문직에 도전하더라. 이런 게 우리 신소재공학부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요. 앞에 네 개 분야별로 어느 정도로 취업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34%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정보전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 반도체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로 취업한 학생들의 34%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 배터리 태양전지 등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에 가고 있는데 그게 22%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회사에 22%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기바이오, 의료 탄소 중립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 즉 LG화학, LG생활건강 쪽에 15%가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드한 구조 금속 쪽, 자동차 철강 분야가 되는데 이쪽에 대표적인 회사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의 15%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의 11%, 해외 대학 연구소의 3%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거 연구소가 나온 거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취업한 애들뿐만 아니라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고 종합적으로 최종 아웃풋을 보면 이 정도 비율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소의 14% 합친 게 저 정도 나오는데 아마 박사학위는 그러면 우리 신소재공학부 들어가면 박사까지 맞추는 애들이 대략 1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비중과 이 정도 회사에 우리 신소재공학부 친구들은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그래프가 아주 재밌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밝히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딱 느낌은 뭡니까? 무슨 고속버스 노선이나 뭐 비행기 노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공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대는 여러분들 지방 근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뭐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삶의 질도 지방 가보면 사실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연구소나 산업단지, 그다음에 본사 이런 곳이 지방에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전국적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도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딱 지도가 아무리 봐도 이게 정확하게 그린 건가 저쪽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면 그냥 대략 이렇게 넓게 퍼져서 다양한 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산업단지 지도가 있거든요. 산업단지 지도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찾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산업단지 지도를.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쪽 지역은 아마 그 수도권 지역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존재하는 그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강원도만 보니까 이게 강원도 위치가 여기 지도의 위치가 원주면 바이오 산업단지일 거고 춘천이면 강원대학일 거고 그런데 이게 전혀 상관없는 여기 홍천 쪽에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대강 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창원이나 뭐 이런 울산 그다음에 이 대구 이런 데 다 또 산업단지가 크게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연결시켜 놔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홍천이나 이런 쪽에 제가 모르는 어떤 연구소나 그런 연구기관이 있나 국책기관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대에서 신소재공학부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진로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대의 특징이다. 지방 근무를 꺼리면 사실은 공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밌게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게 다 사회 사는 방법인데요. 이쪽이 많죠. 34% 그죠? 왜 그러냐면 요 전자회사나 이런 쪽이 대부분 다 서울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뭐 이 하이닉스 이천에 있고요. 삼성전자 수원에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울에 가까울수록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LG가 많이 인기가 있는데 마곡 쪽에 우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LG도 서울 딱 한복판에 있으니까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진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타학교 재료공학과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시에서 원서 6장 쓸 때는 신소재공학부를 찾을 게 아니라 신소재공학부가 있는 대학은 오케이. 신소재공학부가 없는 데는 재료공학과 재료공학부 이런 데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상위권 공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취업률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성에 안 맞는데 점수 맞춰서 오게 되면 방황을 많이 하겠지만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가 이런 거야 하고 마음에 들어서 온 친구들은 다음 진로가 굉장히 좋은 학교와 학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과 특성상 대기업 지방소재연구소나 사업장 진출이 꽤 있는 듯하다. 근데 이것은 고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공대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신소재공학부 입학을 희망할 때 홈페이지에서 딱 밝혀놓은 대로 물리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학하고 생명을 하게 되면 물리 2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재료나 신소재를 노릴 때는 물리 과목까지 포함한 화학을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